금요일 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그의 이름 앞에 숨을 죽였다.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의 화려한 조명 아래 한 남자가 완벽한 요리와 눈부신 미소로 브라운관을 장악했다. 시청률 4.6%, 분당 최고 6%. 숫자는 그저 차가운 기록일 뿐, 그날 밤 장민호가 선사한 감동의 온도를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완벽한 무대 뒤에 그가 10년 넘게 숨겨왔던 지독한 상처와 처절한 과거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굳게 닫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다름 아닌 13살 조카의 순수한 한마디였다. 방송의 시작은 한편의 동화 같았다. 호마카세라는 이름 아래 장민호는 사랑하는 조카 황민호 형제를 위해 기꺼이 일일 셰프가 되었다. 새하얀 요리복과 가지런한 앞치마, 그의 얼굴엔 행복과 자신감이 넘실댔다. 치즈 오믈렛부터 철판 스테이크, 그리고 화려한 불쇼와 함께 등장한 필살기 철판 계라멘까지.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요리의 향연에 조카들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스튜디오는 감탄과 온기로 가득 찼다. 삼촌이 이렇게까지 요리를 잘해도 되는 거예요? 조카의 재치 있는 칭찬에 그는 쑥스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래,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국민 삼촌 장민호의 모습이었다. 강하고 다정하며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완벽한 남자.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잔혹한 예고도 없이 제작진이 송출한 한 편의 영상이 스튜디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화면 속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어딘가 어색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연기하는 젊은 날의 장민호가 있었다. 그 순간 조카들과 웃으며 대화하던 장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증발했다. 동공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카메라를 향한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거 안 쓰기로 했잖아요. 진짜 그 화면 쓰지 마요. 나 그 화면이랑 싸울 거예요.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유쾌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붐과 이연복 셰프는 배우 시절 장민호라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장민호의 얼굴은 벼락을 맞은 듯 창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흑역사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차라리 잊고 싶었던 실패의 증거이자 존재를 부정당했던 시절의 낙인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과거의 망령을 떨쳐내려 했지만 카메라는 무심하게 그의 당혹감을 클로즈업하고 있었다. 방송사고 직전의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였다. 기적을 일으킨 한마디, 삼촌, 근데 전 그때 영상 멋있던데요. 모두가 그의 격한 반응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조카 황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이의 눈에는 어떠한 조롱이나 비웃음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존경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삼촌, 근데 전 그때 영상 멋있던데요. 그 한마디에 시간은 멈췄다. 장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단단해 보였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수만 가지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짧지만 영원 같았던 침묵 끝에 그는 간신히 목이 맨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고백과 함께 완벽한 남자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화면은 그의 오랜 무명 시절 사진들로 채워졌다.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기 이전 30대 후반까지 이어졌던 끝없는 오디션과 실패. 무려 13번의 데뷔 시도 끝에 잡은 기회들마저 신기루처럼 사라졌던 날들. 그는 고백했다. 그 시절 영상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까 봐 매달렸던 거였어요. 조카의 순수한 한마디는 그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 열쇠였다. 방송 후 제작진의 인터뷰를 통해 그날 장민호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영상의 끔찍한 비밀이 밝혀졌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 도전이 아니었다. 2012년 트로트 시장이 비주류로 취급받던 시절 소속사도 없이 한 달 생활비 30만 원으로 버티던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한 웹드라마 프로젝트에 그는 출연료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3천만 원을 투자했다.
대본 리딩부터 의상까지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하며 꿈을 향한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다. 제작사는 방송 직전 부도로 해체됐고 그의 피와 땀이 담긴 촬영부는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겨우 일부 장면만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지만 돌아온 것은 트로트 가수도 안 되니까 연기로 도망쳤냐는 날선 조롱뿐이었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 가수는 배우하면 안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고 한 장면에서 12번 넘게 NG를 내며 그는 무대 위에서 느꼈던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에게 그 영상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와 꿈 전체가 부정당한 끔찍한 트라우마였던 것이다. 그의 지인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민호 형은 무대 밖에선 정말 유리처럼 예민해요. 새벽에 혼자 소주 마시며 나 그만해야 하나 라고 말하던 날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모든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떠난 텅 빈 주방에 장민호는 한참을 홀로 남아 있었다. 식어버린 라멘 국물과 조카들의 빈 그릇만이 즐거웠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개수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불쇼를 펼쳤던 그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방송에서 송출된 그가 가장 지우고 싶어 했던 연기 영상의 원본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그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몇 번이고 다시 저장한 흔적이 있었다. 그것은 도망치고 싶은 흑역사가 아니라 무너지려 할 때마다 이토록 처절했던 나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기억의 파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다시 냄비를 꺼내고 조용히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촬영용이 아닌 오직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였다. 완성된 라면을 냄비째 들고 창가에 앉은 그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놀랍게도 다음 날 새벽 제작진에게 장민호가 직접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제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꺼낼 수 있었어요. 그 영상, 이제 괜찮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도 텅 빈 주방 테이블과 냄비 사진 하나를 올렸다.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진 한 장에 담긴 그의 복잡한 감정과 홀로 보냈을 밤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게시물에는 15만 개가 넘는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삼촌, 저희도 그 영상 멋있게 봤어요. 당신의 실패가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팬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그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쌌다. 장민호는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지면서 가장 단단하게 다시 일어섰다. 이 모든 기적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삼촌, 그 영상 멋있었어요. 13살 조카의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부끄러웠던 과거를 가장 위대한 서사로 바꿔놓은 마법의 주문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괜찮다고.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오늘의 당신을 만든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